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지난번 척천수에서 강의할 때 찰패자를 상관 페인할 때 찰패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찬다는 뜻이에요. 찰패자가 생각이 안 났어요. 제가 글씨를 참 못 씁니다. 글씨를. 그리고 자평진전에서 이 잡격을 왜 하냐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사자성어로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자성어가 아니라 이제 오자가 되네요. 이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온고의 지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것을 따뜻하게 한다라는 것은 뜻이 뭘까요? 그것을 가지고 주물러서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자꾸만 만지작거리니까 어떤 찬 물건, 쇳덩어리도 자꾸만 만지작거리면 내 온기가 글로 가거든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건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그러나 내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답답한 그러면서 그 분이 뭐라고 하냐, 아니 그 양반 심여천 선생 이론을 왜 자꾸만 비평을 해가면서 그걸 강의를 하냐, 그냥 접어두라 라고 하시길래 아니다, 나는 비평을 하면서라도 자평진전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저 끝이 어딘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다 라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에서 또 새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때 뭐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고, 허다 많은 것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별로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끝까지 가볼랍니다. 자, 누가 뭐래도 자평진전의 잡격입니다. 잡격 강의 들어갑니다. 정의입니다. 심여첨 선생이 말씀을 하셨어요. 잡격이란 무엇인가 하니 원령에서 무용격이다 라고 했는데, 이 쓸용자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쓸용자를 동사로 얘기할게요. 이제 영어로는 동사지만 한국말로는 서술어입니다. 쓰다라고 합니다. 서술어가요. 뭐에 쓰다라고 하면 이건 서술어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용신이라고 이제 격국론이 아니라 억부론에서 용신하면 이건 뭘까요? 쓰는 신 하니까 이건 명사입니다. 이건 명사. 그러니까 쓰다라고 했을 때 이 용자만 봐도 벌써 용신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이 격국론을 지금 공부하면서 느낀 건, 심여첨 선생이 용 소리만 나면 얼른 생각해서 이거 용시니까 라는 그 선입관부터 버려라. 선입관부터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격국론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용 하면 이거 용신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를 말라 이거예요. 쓰다 라고 하면 서술어예요. 서술어. 원령에서 무용, 그러니까 쓸 것이 없다. 원령에서 쓸 것이 없어요. 잡격에서 원령에서 쓸 것이 없으면, 그리고 무격, 격이 없는 거예요. 쓸 것이 없어요. 그럼 이거 용신, 이 용자가 대명사 용신이 아니라 서술어 용신이에요. 쓰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격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격을 취해서 용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요게 격이에요. 지.
대명사. 그것을 쓰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거예요. 요 격이에요. 여기로 넘어와 있죠. 예. 그것을 쓰라라고 했으니 격이죠. 그 격은 여기서 보세요. 아주 용자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용신 소리를 용신을 생각했는데 격이에요. 여태까지 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격은 심다. 매우 많다. 고로위 잡이다. 여러 가지로 많다는 거예요. 도충격도 했지만 오늘은 뭐 할까요? 도충격, 조양격 했죠. 오늘은 무슨 격을 하나요? 함록격을 할 겁니다. 준비를 해놓고도 잊어버렸어요. 함록격을 할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라고 또 이걸 흔드는 걸 잊어버렸어요. 마우스 흔드는 것을. 대략 만약에 중요한 것은 간두에 천간으로 무관무살, 이 벌써 관과 살을 먼저 찾으시잖아요. 심해점 선생은요. 재성은 나중에 찾으십니다. 첫 번째, 여튼 관살에 대해서는 흔드셔요. 붙들고 애지중지 하십니다. 만약 그게 없음으로써 드디어 외격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유관살, 관과 살이 있다면 자연스럽게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관살로서 용신을 쓰면 되지 않냐. 용신, 여기서 이제 관살이 용신이라는 소리예요. 예. 무로외격. 외격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무로외격. 만약 이제 여기서 재성 또 나옵니다. 두 번째, 재성이 투출했으면 오히려 그것도 취격이 아니라 취용이에요. 그건 격용신으로 쓰라. 그 격의 용신으로. 그러나 라고 해요. 재성이 근심. 이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 보세요. 혹 재성이 투출해서 양위 두 개가 돼 있다. 자리를 두 개 차지하고 있다. 그런 때도 그 재가 거듭 나왔으니 무겁죠. 무거운 거예요. 불추액격.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쓰지 마라. 그냥 두 개를 쓰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여기서 기껏 얘기한 관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재성에 대해서는 두 개가 나와도 쓰라고 하셨을까요? 이 관과 살은요 절대 천간으로 한꺼번에 두 개가 나오면 안 됩니다. 두 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 관이 딱 투출했으면 그건 어떻게든지 애지중지해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심해점 선생은 관을 엄청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예, 아셨죠? 그래서 자 오늘 이 첫 번째 이거는 아마 뭐였을까요? 일기격으로 된 거죠. 예, 목으로 다 이루어진 사주. 삼상격이에요. 수목화 다 있죠. 그리고 이제 곡직경 이런 게 나왔고요. 이 도충격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이 전실이라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하다. 이 전실을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채우질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용신으로 잡았다가 없으면 그 용신이 들어오면 큰일 난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억부법에서는요. 자, 5번 다섯 번째요. 함록격이에요. 함록으로다 성격. 이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또 명에서 또 뭐예요? 관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이 있으면 그 관성 쓸 거 아니냐. 근데 관성이 없으니까 이름은 딴 거로 지어놓고 관을 먼저 찾는데, 관이 있다라고 보이지도 않는 관을 지금 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빌린다는 거예요. 간지에서 고개 합해서 들어오는 걸 찾는 거예요. 이거 심해점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일주에 경신이면 경금이 합을 을목이, 그러니까 무일주니까 을목이 정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금을 보면 을목이 경금을 쫓아온다는 거예요. 와갖고 그 주인한테 짝이 된다. 뭘로? 정관으로 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살의 명절을 촉광,
총나라 왕 사주를 갖다 들이미셨어요. 보세요. 무토일주가 경신시에 태어났으니까 요 을경합을 해서 을목이 무토한테는 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관을 용신을 없는 관을 찾아서 합록격으로 잡아놓고서 녹이란 곧 설하고가 얘기했듯이 녹이란 곧 관성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왜? 녹이라는 것은 녹봉하지 않습니까? 이게 녹봉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이 관청에 가서 찾는 거 아닙니까? 봉급 받으려면 관청에서 받는 거죠. 요즘은 뭐 다양한 시대라 월급이 회사에 가서 받아도 되지만 옛날에 녹 받으려면 나라에서밖에 받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합록격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을목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대운에서 을목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걸 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합록격이 무슨 합록격이냐 이거지. 무게중심 오행 체형론을 보면 토체죠. 목수용전데 여기서 목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토를 중심으로 해서요. 화, 토, 금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 토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렇게 쓰든지 요 교집합이에요. 이 토는요. 이렇게 쓸 겁니다. 왜? 경신이 있으니까요. 화는 이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탈락이라는 것이죠. 금을 쓰니까 용신에서 이 화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진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니까 화우는 비켜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목, 수, 금운으로 오는 사주죠. 목은 이건 들어와도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저 경신을 그들이 전실이라는 건 사실은 화수만 전실이지 목은 여기선 별로 들어와도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목수가 전무함으로 토를 중심으로 화토, 금, 용시, 시신을 찾는데 금이 용신이 된다. 대원에서 정묘 병인만 빼면 돼요. 이거만 이제 음년생이니까 여군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을축 갑자 이거 다 좋습니다. 개해, 임술, 경신, 신유까지 이 사주가 참 좋은 사주입니다. 청관과 지지로 용신, 경신을 전실하는 병인 정화만 불미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주 왕 정도 되려면 저 정도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1번이에요. 그 왜? 원문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평주자의 말은 이 다음에 들어가겠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계일의 경신 심한데도 또 왜 이게 한록극이냐면 이 신금이 사신암합을 한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이 신금이요. 사화 속에 무토가 있어서 그 무토를 쓰겠다는 거예요. 계수가 무토 경신암합해서 원인은 그 주인이 득기붕 친구를 만나서 합을 했다. 왜 친구를 만났을까요? 사신합수하니까 사신합수하니까 친구를 만났다는 소리겠죠. 사신암합하면 수가 생긴다는 거야 아닙니까? 그게 계수일진의 친구잖아요. 득기붕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화 속에 무토가 있다는 소리예요. 조승상의 명예요. 운 역시 보세요. 전실되면 안 된다. 화 들어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경신에는 화운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전실이에요. 그럼 명리학에서 이제 격국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전실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전실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관살. 관살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갱불이 더욱 마땅치 않은 것을 화급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수제 이거에 제함을 받으면 안 되니까 불능합 이걸 화가 와서 제하면 합이 안 된다. 사화가 와서 암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길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심여청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역시 아니다. 격국론을 풀면 칠삭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거 보세요. 미토가 이 기토를 추출했잖아요. 토체예요. 그리고 목수용조인데요. 목만 없지 이 수는 비겁이 있어서 용신이에요. 이게. 이 경신은 희신이 되고요. 억부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격국론으로는 이 사주가 칠살이 강해서 상관을 써서 화살을 하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신이 상신이 되는 사주죠. 얼른 얘기해서 용신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국론을 풀어놨습니다. 칠살격의 흉격이 되므로 첫째, 제사를 하든지 둘째, 화살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명조는 시주에 경신, 인수가 있어서 화살작용을 이용해서 용신이 인석이 된다. 하지만 억부론을 풀면 월지를 장악한 미토 오행이 5.5이고요. 화오행이 2.2예요. 목오행이 0.7이고요. 수오행이 1.9예요. 금오행이 3.6으로 토오행이 5.5로 종주체가 되어서 토체 목수용조이나 사주에 목오행이 없어요. 불행하고요. 비겁 개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용신을 하고요. 이를 향하는 금오행이 희시 된다. 대우는 이모 신사만 벗어나면요. 경진, 기묘, 무인, 병정운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지지로 수운으로 흐르니까 이 사주 역시 천간지지로 용신인 경신을 제하는 이게 전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제한다라고 하질 않고 전실되는 운인 병정, 오사, 화만 불미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태 이게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거고요. 자, 평주자가 요 합록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녹자란 무엇인고 하니 관성이다. 맞습니다. 그 관성은 어떻게 끌고 오냐면 경금이 합을 해서 을경합을 해서 을은 무토한테 관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은 사화를 합하니 암합을 하는 거예요. 사화는 무중에 토가 있으니 개수한테는 또 관이 되지 않냐. 그래서 육무일은 경신시에 사주에 무관인이 없으면 합격이 된다. 그 격에 합록격에 마땅하다. 살펴보면 초광은 기미일조로 기미생이에요. 토광신앙에서 경신 식신이 되는데 설수유형 그 식신을 설에서 용신을 잡고요. 사실은요 이 경신은 상관이죠. 경신이 무토일주니까 맞습니다. 무토일주니까 식신이네요. 관살은 그 왕신을 범한다는 거예요. 식신과 이제 왕살을 사실은 식신이 있는데 살이 들어오면요 식신이 이기죠 사실은. 그래도 여튼 그 왕신을 범하니까 별로 안 좋죠. 화는 더욱 상식과 상하게 한다. 식신의 수기를 상하게 한다. 서운에 이르기를 경신시에 복무일은 식신이 천간으로 왕한 방향으로 흐르니 세월에서 이거는 바로 이제 대운에서 갑병묘인은 범하면은 이건 만나는 것만 못하다. 그럼 만나지 마라. 이런 이치는 바른 합이다라고 하고 조승상의 명은 기유생인데 개수가 신약하다. 토가 강하니까요. 마땅히 살인상생으로서 용한다라고 하지만 이거 인성으로서 살은 그렇게 중요시 않습니다.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는 사주입니다. 물론 확실하게 살이 천간으로 투출했으니
어째서 암압관성이냐라고 하면서 이건 암압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건 맞습니다. 암압은 되지 않습니다. 조승상의 사주는요, 사화가 암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걸 뭘로 잡으면 되냐면 칠살격으로 잡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칠살격으로 잡았죠. 구태여 이름이 없다고 해서 암합록격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칠살격으로 잡아도 이렇게 인성으로서 화살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태운이 이것도 역시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화운은 좀 지나가야 됩니다. 사화와 오화 때는 좀 어려웠을 것이고요. 목운도 그렇게 들어와서 경신궁하고는 친하지 않죠. 일단 그래도 승상까지 지낸 건 말년에 수운의 비거분이죠. 그러니까 수운의 승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주자인 설하고도 도충격에 이어서 함락격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평주자로서 옳은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도충격도 말도 안 된다라고 설하고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함락격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끌어다가 이름을 지어서 유명한 사람이니까요. 도대체 격이 없는데, 무격인데, 격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관직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궁금하니까 그 이름을 억지로 친 거예요. 결국은 이 격이라는 것이 품격이죠. 품격.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선 억지로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 이름표 참 무섭습니다. 참, 옛날에는요, 일반 서민들은 이름이 없었다고 하죠. 개똥이 새똥이 하고, 암개댁이라고 하고,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했으니, 이름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족보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름이 있었을 뿐이지. 옛날엔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억지로 이름을 붙여서 저 사람이 녹을 먹었다. 국가에서 녹을 먹었다라는 녹을 받고 살았다. 먹은 게 아니죠. 녹을 받고 살았다라고 억지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온고의 지신이에요. 이거 신자가 보이실까요? 온고의 지신. 옛 것을 따뜻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온고의 지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김영종제격은요 있습니다. 김영종제, 김영종사는요 종격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자평 이론도 버릴 수 없고요. 연애 자평 이론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뿌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